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형님은 돈 많으시잖아요. 그 정도면 걱정 없으시죠? 이 말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은 아주 위험한 말입니다. 오늘 영상은 돈이 없어서 힘들었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돈이 있다는 사실 하나 때문에 인생이 불편해진 사람들, 그 충격적인 이야기입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에는 돈의 크기보다 돈이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가 인생을 갈라놓습니다. 실제로 연금이 나온다는 말 한마디, 집 한 채 있다는 이야기 한번, 통장 잔액을 솔직하게 말한 순간부터 사람들의 태도가 바뀌고 관계가 달라지고 심지어 가족 사이까지 틀어지는 일이 생각보다 너무 많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없는 척해야 하는지, 돈을 드러낸 뒤 실제로 벌어진 사례들, 그리고 노후의 돈과 인간관계를 동시에 지키는 현실적인 방법을 차분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나이에 이 이야기를 모르고 지나가면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게 됩니다. 끝까지 보시고 조용히 그러나 단단하게 내 삶을 지키는 방법을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일부, 돈 많아 보이는 순간 인간관계는 바뀐다. 사람은 말로는 돈에 관심 없다고 하지만 현실에서는 돈 앞에서 절대 자유롭지 않습니다. 이건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본능의 문제입니다. 특히 60대, 70대 이후의 돈은 젊을 때의 돈과 성격이 완전히 다릅니다. 젊을 때의 돈은 다시 벌 수 있었지만 이 나이의 돈은 다시 만들기 어려운 마지막 자원입니다. 그런데 이 돈이 조금이라도 보이는 순간 인간관계는 아주 미세하게, 그러나 확실하게 바뀌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형님은 여유 있으시잖아요. 그 정도면 괜찮으시죠? 이 말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이미 관계의 위치가 달라졌다는 신호입니다. 예전에는 서로 비슷한 입장이었는데 이제는 한쪽은 여유 있는 사람, 다른 한쪽은 기대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때부터 작은 부탁이 생깁니다. 커피값, 밥값, 경조사비. 처음엔 부담도 아니죠. 하지만 거절하는 순간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그 정도도 힘드세요? 생각보다 인색하시네.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참 서늘하게 만듭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싫어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돈을 기준으로 판단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돈이 보이면 존중은 기대가 되고 배려는 요구가 되며 호의는 당연한 것이 됩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변화가 하나 있습니다. 관계의 속도가 빨라집니다. 예전에는 안부 묻던 연락이 어느 순간 요청으로 바뀝니다. 연락이 잦아졌다고 반가워하시면 안 됩니다. 그 이유를 한 번쯤은 차분히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돈이 많아 보이는 순간 사람은 사람이 아니라 역할이 됩니다. 도와줄 수 있는 사람, 버팀목이 되어줄 사람, 부담을 나눠줄 사람. 하지만 그 역할은 여러분이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정한 위치입니다. 그래서 이 나이에 돈을 드러내는 것은 자랑이 아니라 관계의 균형을 깨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이어질 이야기에서는 이 균형이 깨졌을 때 실제로 어떤 일들이 벌어졌는지 현장에서 너무 많이 봐온 현실적인 사례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을 들으시면 아마 고개를 끄덕이게 되실 겁니다. 아, 나도 이런 적 있었지.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2부. 돈 있다고 말했다가 벌어진 충격적인 실제 사례들. 이제부터 드리는 이야기는 과장도 꾸며낸 극적인 설정도 아닙니다. 실제로 60대, 70대 이후 돈이 드러난 뒤 인생이 불편해진 사람들의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사례 1. 연금 나온다는 말 한마디의 대가. 67세 김모 씨 이야기입니다. 특별히 잘 사는 편도 아니었습니다. 다만 평생 성실하게 일했고 국민연금과 개인연금을 함께 받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동네 모임에서 무심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금이 2개라서 매달 200만 원 정도는 나와요. 그날 이후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형님은 안정적이시네. 그래도 여유 있으시겠다. 이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몇 달이 지나자 이야기가 달라졌습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는 전화, 경조사비를 대신 내달라는 부탁, 보증은 아니고 이름만 빌려달라는 요구. 처음엔 도와줬습니다. 사람 관계니까요. 그런데 어느 순간 거절을 했더니 이런 말이 돌아왔습니다. 형님은 돈도 있으면서 너무하시네. 그 순간 김 씨는 깨달았습니다. 자기를 보는 시선이 사람이 아니라 지갑으로 바뀌었다는 걸 말입니다. 그 모임은 조용히 끊어졌고 김 씨는 지금도 말합니다. 그날 그 말을 안 했어야 했다. 사례 2. 자식에게 솔직했던 아버지의 후회. 이 이야기는 더 마음이 아픕니다. 70세 박 모 씨는 자식들에게 숨기는 게 없었습니다. 통장 잔액, 집 시세, 보험까지 모두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처음엔 아버지 덕분에 든든해요. 걱정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말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 정도면 좀 도와주셔도 되잖아요. 집은 나중에 우리한테 오는 거죠?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누리셨잖아요. 박 씨는 자식이 변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사실은 정보가 관계를 바꾼 것이었습니다. 돈의 규모를 아는 순간 효도는 선택이 되고 부양은 계산이 됩니다. 박 씨는 지금 이렇게 말합니다. 자식에게까지 숨겨야 할 줄은 몰랐다. 사례 3. 여유 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당한 일. 노후 사기의 대부분은 가난해 보이는 사람을 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말에 여유가 있고 급해 보이지 않고 돈 걱정 없다는 뉘앙스를 풍기는 사람. 바로 이런 분들이 주 타깃입니다. 보험, 투자, 공동사업, 상속 설계. 공통된 말이 있습니다. 형님 정도면 감당 가능하시잖아요. 이 말이 나오면 이미 위험 신호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돈이 보인 게 문제였구나. 맞습니다. 그래서 다음 파트에서는 없는 척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 그리고 왜 이게 비겁함이 아니라 지혜인지 정확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다음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3부. 없는 척하라는 말의 진짜 의미. 여기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아니, 내가 번 돈인데 왜 숨기고 살아야 합니까? 맞는 말씀입니다. 부끄러울 이유도 없고 잘못한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이 이야기는 도덕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 전략의 문제입니다. 없는 척하라는 말은 거짓말하라는 뜻이 아닙니다. 비굴하게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그 말의 진짜 의미는 돈을 관계의 중심에 두지 말라는 뜻입니다. 젊을 때는 사람이 먼저였습니다. 함께 고생했고, 같이 벌었고, 같이 늙어갔습니다. 하지만 노후에는 돈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누군가에게 여러분의 돈은 노력의 결과가 아니라 활용 가능한 자원으로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관계의 기준이 바뀝니다. 저 사람은 얼마나 있나? 어디까지 도와줄 수 있나? 거절하면 이상한가? 이 계산이 시작되는 순간 관계는 이미 예전과 다릅니다. 중요한 사실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은 의도적으로 나쁜 짓을 하지 않아도 환경이 바뀌면 태도가 바뀝니다. 돈이 보이는 환경은 사람을 바꿉니다. 그래서 조용히 사는 사람들이 결국 오래 갑니다. 잘 사는 사람들 중에 진짜 편안해 보이는 분들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돈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없는 척을 하면 상대의 본심이 드러납니다. 돈 이야기 없이도 연락하는지, 부탁이 없어도 안부를 묻는지, 거절했을 때 태도가 변하지 않는지, 이걸 확인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 바로 내 상황을 드러내지 않는 것입니다. 없는 척은 사람을 속이는 기술이 아니라 사람을 걸러내는 장치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가장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돈을 숨기는 건 남을 위한 게 아닙니다. 나 자신을 지키는 일입니다. 돈이 드러나면 나도 모르게 내 행동이 바뀝니다. 씀씀이가 커지고 거절이 어려워지고 책임지지 않아도 될 일까지 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돈보다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거리 조절 능력입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없는 척한다는 것은 가난해 보이려는 게 아니라 관계를 단순하게 유지하려는 선택입니다. 조용히 지키고 말하지 않고 필요 이상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게 바로 노후의 돈과 사람을 동시에 지키는 방식입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돈이 드러날수록 왜 노후가 더 위험해지는지 현실적인 이유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4부. 노후에 돈이 드러날수록 위험해지는 진짜 이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나는 욕심도 없고 남의 칠 생각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위험하다는 거냐? 하지만 문제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아닙니다.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노후의 돈은 조용히 있어야 안전합니다. 이유를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1. 돈이 보이는 순간 사기의 조건이 완성된다. 노후 사기의 공통 조건은 아주 단순합니다. 급해 보이지 않고 말에 여유가 있고 당장 돈 걱정은 없어 보이는 사람. 이 세 가지가 갖춰지면 이미 표적이 됩니다. 보험 설계, 투자 권유, 상속 컨설팅, 공동구매, 공동사업. 접근 방식은 다 달라도 마지막 말은 늘 같습니다. 형님 정도면 감당되시잖아요. 이 말이 나오는 순간 이미 상대는 여러분의 돈을 형편이 아니라 쓸 수 있는 자원으로 보고 있는 겁니다. 2. 인간관계가 사람에서 용도로 바뀐다. 돈이 드러나면 연락의 성격이 바뀝니다. 안부 전화가 어느 순간 요청 전화로 바뀝니다. 형님, 이것 좀 잠깐만 도와주시면. 문제는 한번 도와주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도움이 아니라 기본값이 된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거절부터는 관계가 틀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보러 온 게 아니라 내 형편을 보러 왔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3. 돈이 드러나면 스스로 무너진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합니다. 돈이 보이면 타인이 아니라 내가 먼저 변합니다. 이 정도는 써도 되지. 어차피 여유는 있으니까 지금 아니면 언제 쓰나. 이 말들이 조용히 그러나 꾸준히 노후 자산을 갉아먹습니다. 노후에 무너지는 사람들 중 상당수는 사기를 당해서가 아니라 스스로 기준을 낮춰서 무너집니다. 4. 자식 관계까지 흔들린다. 돈이 드러나면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의도하지 않아도 기대가 생기고 비교가 시작되고 계산이 들어옵니다. 형제끼리 공평해야지. 아버지는 이미 충분히 사셨잖아요. 이 말이 나오기 시작하면 관계는 이미 예전으로 돌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노후에는 가족에게조차 모든 숫자를 공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노후의 돈은 많아서 위험한 게 아닙니다. 보여서 위험한 겁니다. 조용할수록 안전하고 말이 적을수록 오래갑니다. 다음 파트에서는 이런 위험을 피하면서 실제로 돈을 지키는 사람들은 어떤 습관을 갖고 사는지 현실적으로 바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5부. 돈을 지키는 사람들의 공통 습관 4가지. 이제부터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로 노후를 잘 지키고 있는 사람들의 공통된 습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의 특징은 단순합니다. 돈을 특별히 많이 버는 것도 아니고 운이 좋았던 것도 아닙니다. 다만 돈을 드러내지 않는 기술을 몸에 익혔을 뿐입니다. 습관 1. 돈 이야기를 아예 꺼내지 않는다.
이분들은 숫자를 말하지 않습니다. 연금이 얼마 나오는지, 통장에 얼마 있는지, 집 시세가 얼마인지 이런 질문이 나오면 대답을 이렇게 합니다. 그냥 빠듯하게 살고 있어요. 요즘 다들 비슷하지 뭐. 이 말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설명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습관이 도움은 한 번만 한다. 도움이 나쁘다는 뜻이 아닙니다. 다만 두 번째부터는 관계의 성격이 바뀝니다. 한 번 도와주면 그 다음부터는 고마움이 아니라 기대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첫 도움에서 선을 분명히 긋습니다. 이번만 도와줄게. 다음부터는 어려워. 말이 단호해서가 아니라 관계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습관 3. 가족에게도 전체 그림을 보여주지 않는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합니다. 자식에게 모든 숫자를 공개하는 순간 관계는 변합니다. 효도는 마음이지만 부양은 계산이 됩니다. 그래서 현명한 분들은 자식에게 일부만 보여줍니다. 걱정 안 해도 될 정도는 된다. 그 이상은 말하지 않습니다. 습관 4. 생활은 검소하게, 태도는 당당하게. 없는 척은 비굴함이 아닙니다. 잘 사는 사람일수록 오히려 생활이 단순합니다. 과한 소비, 보여주기식 지출을 하지 않습니다. 대신 거절할 때는 분명하고 부탁에는 기준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노후의 품위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이제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노후의 돈은 쓸수록 없어지는 자산이 아니라 보일수록 줄어드는 자산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왜 없는 척이 노후의 지혜인지 한 번 더 짚어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클로징. 여러분,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돈이 많으냐 적으냐가 아닙니다. 돈이 보이느냐 보이지 않느냐입니다. 노후의 돈은 자랑할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할 대상도 아닙니다. 지켜야 할 내 인생의 방패입니다. 젊을 때는 돈이 나를 대신해 말해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나이 이후에는 돈이 말을 많이 할수록 문제가 커집니다. 조용히 지키는 사람은 관계가 단순해지고 삶이 가벼워집니다. 반대로 돈을 드러낸 사람은 사람에 지치고 결정에 흔들리고 마음이 먼저 닳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이 문장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없는 척은 거짓이 아닙니다. 없는 척은 비굴함도 아닙니다. 없는 척은 노후를 지키는 지혜입니다. 오늘부터 숫자는 말하지 마십시오. 설명하지 마십시오. 비교에 끼어들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셔도 여러분의 가치는 조금도 줄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알지 마시고 조용히 필요한 분께만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진짜 어른의 배려이고 노후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선택입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